그 미등록 아동 문제. 예, 예.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에서 좀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여야가 어쨌든 공동으로 법안을 좀 통과를 시켰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국내에서 출생한 아동에 대해서 출생 그게 통보제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병원에서 나오면은 이제는 의사가 예. 출생 통보 예. 하는 거를 이제 의무화시키는 거를 예. 이제는 관철을 시킨 거죠. 예. 근데 이 출생 통보제는 병원에서 나왔고, 그럼 의사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은,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병원에서 낳지 않는 아이들도 꽤 된다고. 아, 오히려 말씀하시니까. 지금 말씀 다 하시고 나서 네. 할까요? 그래서, 네. 그 문제도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게 될 것 같고, 지금 한국 사회가 상당히 뒤늦게 이 미등록 아동 문제, 예, 예. 지금 뭐 전수조사, 뭐 2천여 명 하다 보니까, 이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놀래요. 야, 어떻게 아이들을 저렇게 방치하고 이렇게 해서 했느냐. 참 너무 심하다. 뭐 이렇게 해서 여론도 듣고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 미등록 아동 문제는 우리 인간성 회복 운동 추진본부에서도 예. 오랫동안 관심을 가졌다고 들었어요. 우리는 벌써 한 20년 됐어요. 네. 20년 되면서 네. 지금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 네. 예를 들면 뭐 미혼모, 10대 구, 그리고 강간에 의한 네. 출산, 또 외도에 의한 출산, 근친에 의한 출산, 네. 그리고 불법 체류자 뭐 이런 유형이 네. 여러 가지가 그래서 있었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예, 유형이 있는 중에서도 계속 이제 그 미혼모, 이제 우리는 네. 그 당시부터 미혼모나 네. 이랬을 때 아이들을 방치하거나 네. 이랬으면 이게 대안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이제 미등록 아동 예, 문제. 미동 아이들을 그나마도 그 이종록 목사 중심으로 하는 네. 베이비 박스에 네. 좀 해서 네. 어떻게 한번 위기를 넘어갈 수 있게 하자고 네. 한 10년 전부터 법을 만들어 봤죠. 입법 운동을. 그래서 저 그 말씀 좀 해주시면 예. 좋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지금 법무사 전수조사 하시면서 언론에 간혹 나오는 얘기들, 그걸 보시고 이제 어떤 생각들이 드셨는지, 예. 그리고 뭐 지금 법에 만들어졌지만은 사실 이제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서 의사가 출생 통보하는 정도까지만 이제 통과된 거거든요. 그러나 그 외에 뭐 병원에서 태어나지 않는 문제, 또 그 외에 뭐냐면은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이 지금 미등록된 그 불법 체류라고 그러잖아요. 소위 네. 그런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도 지금 언급이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그런 문제도 같이 얘기를 오늘 좀 이렇게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예. 네, 그래서 그에 앞서서 먼저 예. 우리 좀 소개부터 예. 먼저 하시죠. 우리 인간성 회복 추진운동본부의 우리 고진강 이사장님. 예, 예. 고진광입니다. 네. 늘 이렇게 위기적 사회적 문제만 있을 때 네. 그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같이 토론할 수 있어서 네. 특히 저는 뭐 큰 덩어리들은 네. 국내나 뭐 이런 부분은 네. 지금 법으로 뭐 국회의원들이 네. 많이 한다고 하지만 네. 저 해외 동포들, 네. 그 불법 이민자들 문제, 네.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 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법이 통과되면서 네. 또 다른 더 위험하다, 네. 네. 좀 더 심도 있게 네. 짚지 않은 쉽게 하고, 부분들이 오늘 말씀해 주신 거, 우리 같이 또 함께 해주신 소개 예. 좀 해주시죠. 우리 이제 임동윤 박사님, 네. 그 인취업의 우리 네. 그 교육, 네. 그리고 아이들의 인성 문제, 네. 그래서 지혜발전 연구 소장님을 하고 계세요. 네. 네. 직접 인사 한마디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쪽 보시고 그죠? 하셔야 돼요. 화면을. 인취업에서 봉사활동하고 있는 임동윤입니다. 이런 자리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그러면 먼저 그 얘기부터 한번 드리죠. 이 인간성 회복 추진 운동본부가 예. 미등록 아동 문제에 일찍이 관심을 가지셨다고 했는데 예. 그때가 언제쯤이고 어떤 계기로 그런 관심을 가지셨는지. 저희가 이제 80년대 초에 인간성 회복운동 추진협의회에서 이제 목적이
네. 황폐해진 우리 사회의 공동선 추구를 하자. 그래서 이제 부분적으로 좀 챙겨보다가 어떻게 인간성 회복 운동을 해야 될까 사회적 문제도 많이 있었고 그러던 시절이 한 20년 전, 25년 전으로 기억나요. 네. 그때 미혼모 아이들, 이 출산 부분에서 그 부모 간의 갈등 이런 부분이 있어. 이거는 좀 해결해야 되겠다. 네. 그러면서 그때 우리 불모지였던 그 베이비박스의 이종록 목사님이 신림동 관악구에 이종락 목사님. 네. 지금 이제 베이비박스에 좀 네. 세계적으로도 이제 좀 안정돼. 그 목사님이 그 관악구에서 네. 이 출산하는 아이들 몰래 거기라도 갖다 놓고 써놓고 가면 음. 그럼 이거에 제도적인 법으로 관악구청에서 무적이 법이 없는 거니까 불법이다 하고 무적에 많이 그 지적도 받고 하지만 목사님께서는 뭐 어쨌든 하나님이 사명 생명 문제다 할 때 우리 인추에서는 법적 제도적 시민사회 쪽에서는 지원해야 되겠다. 네. 그러면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네. 이제 법도 만들어 보고 그리고 미등록 아이들 문제를 외국에서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이나 각국에서 왔어요. 국내에서 네. 취재 못하게 한 10여 년 전에 막 할 때 인추업이 나서서 해가지고 네. 우리나라 베이비박스 이종록 목사님이 세계적으로 이제 이 정말 이 좋은 운동, 인류의 운동 하시는 게 이제 알려지셔서 그나마 이제 입법 운동도 하고 또 보안 정책을 하지만 또 아직도 미흡한데 네. 그래도 이제 조금은 이제 사회적 관심이 이제 지금 가져주는 정도로 하고 있을 때 이제 저희들보다는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미혼모가 버려지고. 5년 전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 이제 이종락 목사님 은 관악구에 이제 이제는 하시면서 이렇게 이종락 목사님 활동을 좀 지원을 하. 그렇죠. 그런 아니, 상황이죠. 저런 목사님도 계시네. 지원을 저 신림동에 그거 뭐 처음 네. 듣는 얘기예요. 네. 얘기 되면 그런데 거기다 애를 낳았다. 그리고 이제 그거 가보시니까 굉장히 열악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그걸 뭐랄까요? 유기한다 그러나? 그렇죠. 유기나 아이돌. 뭐 저기 하지는 네, 못하고 어. 그나마 그 목사님이 만드는 베이스박스에 갖다 놓으면 네. 목사님이 이제 후속 조치를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구청에서 출산 등록 뭐 이것도 불법이다 해서 그 단독주택 하나에 그 신림동 언더배기 쪽에서 네. 그런 모습을 보시고 이제 우리도 같이 좀 지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면서 이게 인간의 그러면 그 당시 할 때 그 한국 사회에 좀 관심도가 있었어요? 한국 사회에서는 그 많이 그냥 묻혀갔죠. 그냥 네. 흘러가고 법정마다 그냥 뭐 별로 내 문제 관심이 아니다. 내 문제 아니다. 근데 그때 말씀 들어보니까 뭐 미국의 하버드 대학생들이 하버드대 네. 미국의 주요 대학 아이들이 우리 관심. 사랑의 일기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사랑의 일기 아이들이 한국의 베이스박스 이종락 목사님 다큐를 찍으러 오는데 네. 정부에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네.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도 네. 못하겠다. 네. 그래서 애들이 협조 요청하자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남동 사무실에 와라. 촬영 장비 다 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제 그냥 이종락 목사님 그때 그 촬영을 집에서 해서. 촬영하고 네. 아이들은 호텔에서 해가면서 네. 그 촬영한 것이 미국에서 최고의 작품으로 돼가지고 네. 전 세계를 울렸죠. 그게 몇 년도예요, 그럼? 한 3년 정도 됐을 거요 3, 4년 전? 3, 4년 전? 3, 4년 전. 최근의 일이구나. 그러면요. 3년. 그래서 또 미국은 그 학생들이 그렇게 해서 다큐 찍은 거를 그러다니까 이제 이종락 미국은 네. 다 모든 영화관이 의무적으로 상영해야 돼요. 그때 미국 사회에서 한국의 미등록 아동 문제라든가 이거에 관심을 가졌던 배경은 뭐예요? 그때 이제 그 미국 사회도 많이 있는데 네. 한국의 베이스박스의 한 목사가 네. 그리고 둘은 이제 베이스박스 안에 있는 아이들이 네. 좀 지체 장애라든지 이게 뭐 그거 많은데 그걸 당신의 아들로 품어서 보호하고 했던 있거든요. 게 상당히 그렇게 하고 근데 그게 하나도 아니고 여러 명을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어떤 사명이 아니고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또 그동의 일부는 이제
키울 수 있는 애는 달래 갖고 미혼모를 음. 어떻게 키우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장애 아이들을 당신의 자식으로 해서 한 몇 명 정도를 그때 돌봤던 거예요? 그때 당시 제가 볼 때 한 15명 정도? 15명 정도?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가보니까 모양 그 좁은 기저귀 뭐 이런 거 전수 누가 협찬해주지 않을 때예요. 네. 그때만 해도. 네. 그리고 그때만 해도 방해를 했으니까 오히려 네. 막았으니까 왜 당신이 이거 하느냐 어. 불법으로. 그리고 애동 몸에서 굉장히 그 제도적 받침이 안 됐으니까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네. 차라리 지금 생각하면 그때 이 부분을 좀 해외 독일이나 네. 뭐 영국이나 해외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법도를 좀 보강하면서 일찌감치 공무원들이 좀 폭넓은 상태로 했으면 네. 오늘날 이렇게 뭐 전수조사하고 뭐 이런 사태가 없었을 걸로 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버드대 다니고 있는 사랑의 일기를 썼던 얘들이 해외. 예,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여기에 베이비박스를 영상 취재를 해서 영상 추계해서 그 영화에서 중국에서 올려서 크게 예. 이제는 관심을 미국 사회에서 갖게 미국에서 크게 관심 갖고요. 지금 미국에서 전 세계 저 이종락 목사님을 초청해서 네. 인간 이종락 목사님의 그 하나님 사업이다. 네.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홍보도 되고 주목을 받고 그리고 또 후원도 해줘서 네. 지금 이제 요 독산동에 지금 재단법인 만들어서 네. 그 사랑 나눔 공동체도 만드시고 네. 그래서 조금은 이제 제도적 관심과 또 입법 활동도 하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입법 활동 재단 법인으로서 네. 지금 활성화돼서 지금 출산 문제, 미혼 문제 상당히 그분 따라갈 분 없다고 국내에서는 예. 가장 그쪽에 예. 어떤 알겠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인간성 회복 추진 운동본부가 또 하나의 큰 그 역할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요, 그렇죠? 이 목사님 정말 그때 그 미국의 하버드대 뭐 이 대학생들 한 10명이 모든 촬영 장비 다 가지고 와서 네. 우리 국내에서는 막죠. 네. 이 창피한 거를 해외에서. 근데 오히려 그것이 전 세계에 울림이 됐잖아요. 네. 네, 네. 네. 요즘에 미등록 아이들 네, 네. 전수조사 정부가 하고 있잖아요. 네. 이 언론 이렇게 보시죠. 네, 뉴스 그렇죠. 보시고 뭐 어떤 생각을 좀 드셨는지. 첫 번째로는 이 80년대 초 또 2000년도에 벌써 일어났던 일들이 이제까지 방치됐다는 거. 네. 이게 참 놀랍고, 두 번째로 미혼모나 이런 문제들을 쭉 읽어보면 우리 일반 시민들이 모르는 더 많은 데이터가 있구나, 이런 사회구나, 이것도 좀 깜짝 놀랄 일이고요. 네. 또 오늘 고진강 대표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불법이든 적법이든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낳은 자녀들의 문제, 이것도 중요하게 해결돼야 할 문제구나, 이런 걸 좀 느꼈습니다. 네. 정부가 이 이 미등록 아동 이 전수조사를 하게 됐잖아요. 예. 혹시 어떤 계기로 해서 이렇게 하게 됐는지 좀 배경 좀 제가 알려주실까요? 이제 배경으로는 이제 최근에 네. 어느 아이 그를 유기해서 네. 산에다가 이제 마지막 그것이 계기가 되다 보니까 네. 관심에서 이제 하나 둘 하다 보니까 이게 10여 년간 네. 늘린 문제가 오고 또 저 베트남이나 해외에서 온 신부들이 애를 낳고 엄마가 어쨌든 무슨 문제가 있든 나가다 보니까 애 출생 신고를 하려니까 엄마가 해야 되는 제도적 문제 때문에 한 10개월 뭐 이런 식으로 출생 신고 못 하고 네. 또 학교에 당연히 학교 올 아이들이 안 오니까 이 아이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됐는가 이제서 챙겨보는 게 네. 천만댕 다행이지만도 정말 부끄럽죠. 네. 이거 지금 우리가
베이스빌드 이종 목사님 팀 그때 당시 우리가 수없이 얘기할 때 좀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으냐. 그리고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에도 네. 좀 더 그 문제하고 같이 조명해서 벌써 20년부터 했으면 네. 오늘의 이 엄청난 지금 위기가 안 오죠. 그래서 지금도 이게 또 저는 걱정스러운 게 오늘 입법 딱 통과되는 뭐 했고 그러는데 우리가 네. 법 내용. 예, 뭐 네. 보호 출산 네. 10년 전에 했는데 안 네. 됐다가 이제 또 다른 의에서 했는데 네. 저는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이 법에서 벗어나는 거는 어떻게 하겠냐. 국내 출생 아동 통보제라 그랬는가요? 네. 이거 보완할 게 굉장히 많네요. 실제로 병원에서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 이거 전수조사가 됐는가요? 그것도 좀 의문점이 생기고.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 하려면은 담당 공무원이 있어서 늘 출생 어디다 정보를 입수를 하고 예. 그래서 신고를 가서 확인도 하고 막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 제도를 가지고 공무원을 비난하기는 그렇고, 나라에서 정말로 출생한 사람들을 좀 복지 개념으로 일단 다 받아들이는 어떤 보완 장치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거 국내 출생 아동 통보제를 뭐 적용하든 안 하든 이게 무슨 급선무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주변에 너무도 많은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잖아요. 미혼모들은 뭐 더 심각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성행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공감대가 좀 형성이 돼야지. 지금 우리가 그나마 그 미혼모들 뭐 법적 뭐 이런 거는 좀 뭐 분유도 대주고 뭐도 대주고 이제 보이지 않는 분들이 참 많이 헌신적으로 그나마 국가가 못하는 부분을 뒷받침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고맙죠. 출생 통보제를 이렇게 시행을 한다 그러면은 물론 이제는 미등록한 아동들에 대한 이 관심 이런 것도 높아지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우리가 또 이렇게 짚고 좀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는 이게 통보제가 돼도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신고가 안 되어 있는 아동들이 계속 이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는지 좀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뭐 대안책도 좀 마련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외국인 근로자들 여기는 완전 사각지대일 것 같아. 네. 외국인 근로자들 와서 결혼해서 결혼한 애도 애 낳았어. 네. 이 친구들 얼마나 지금 당황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차제에 그런 부분부터 빨리 대한민국이 좀 따뜻하게 그 해외 뭐 저 난민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막 못 받고 뭐 할 때 우리 국내에 있는 해외 동포 어쨌든 이 사람들 문제도 이번 같이 좀 빨리 추스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또 놓치고 가더라고. 하려면 같이 해야지. 국내 한국 어떤 게 좋을까요? 국내에서 난 아기는 나라가 국가가 보호한다 이런 거 선포식 한번 하면 어때요? 아 그런 거 진짜 대통령실에서 한번 그렇게 딱 호기 있게 좀 해주시면 그 다음에 보안 대책이나 어떤 장소나 이런 건 빨리빨리 마련하도록 하더라도 선포를 한번 했으면 차라리 좋겠어요. 이번에 임 회장님이 이 기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한번 선포식. 왜냐면 또 이제 그 대통령실이나 뭐 이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래도 대통령실에서 뭘 해야 움직여요. 공무원들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런 건 정말 해볼 만하지 않겠냐. 대한민국에서 나면 대한민국에서 나면 국가가 보호한다. 예, 국가가 보호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다. 네, 하여튼 이 국내 출생 아동 통보제 여야가 오래간만에 싸우다가 합심해서 통과시켰잖아요. 네, 근데 네. 대통령실이나 이런 정부기관에서 국내에서 출생한 아이는 대한민국이 보호한다. 뭐 이런 선포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국적 여부를 떠나서 일단 국적이 어디든지 간에 보호해야 되잖아요. 방치 안 되게. 그거 선포식만이라도 하면 그게 이제 부모의 잘잘못 때문에 태어난 아기가 방치돼서는 안 되니까 대한민국 한번 화끈하게 나라가 보호하겠다. 태어난 아기는 이렇게 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하면 되지 않겠어요? 난 일단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님하고 대화하면서 조금 대안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병원 출생 의사들이 통보 의무화하는 그 국내 출생 아동 통보제 요 보완하는 방법은 그럼 병원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정보가 빨리 그 대안 마련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불법이든 적법이든 외국 노동자들이 낳은 아기, 한국에서 태어난 아기, 이걸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게 처리할 건가, 요거부터라도 차근차근 시작해야 되겠다 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 김 대표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네.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저는 그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야지 실현 가능성도 높고요. 네. 아니, 제가 좀 한 가지 더 좀 깜빡 아까 막 흥분해서 얘기했었는데 네. 네. 좀 가능하면 한국형 베이스박스 운영 형태를 좀 분석해가지고 지금 그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운영 사례들을 좀 빨리 봐서 그 부분을 좀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고, 아까 제가 법적 문제라고 했지만 활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활용하고, 거기에 제도적 부분이 빨리 보강을 할 때는 하자. 그렇지만 사회적 국민 공감대 만드는 그 토론의 장을 좀 이번 기회에 하자.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지금 인취업에서는 미혼모 학교 만들려는 계획도 미리 발표했어요. 그래서 후원을 좀 오래됐죠. 해달라. 건물에다 만들겠다. 교육은 우리들이 시키겠다. 이런 계획도 발표했어요. 이제 그것도 한번 실현 방법 근데 중에 오늘 하나죠. 어쨌든 대표님 덕분에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해서 우리가 10일 날인가 국회에 있을 때 한번 베이스박스 네. 저 이종락 목사님을 네. 우리가 국회에 거기서 간담회 할 때 한번 특별히 모셔다가 사회적 문제가 뭔지 우리 사회 지도축 시민운동가들 뭐 이런 분들이 한번 들어보는 시간도 이제 네. 우리는 가져보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어쨌든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덕분에. 네, 오늘 이렇게 미등록된 아동 문제 갖고 우리 인간성회복 추진운동본부의 고진강 사진가 임성현 박사님 같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뭐 이렇게 뭐 두서없이 말씀을 나눴지만은 그래도 이제는 우리 한국 사회가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또 다른 차원에서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인간성 회복 추진 회복 운동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이 문제에 뭔가 좀 사회적 관심과 예. 세우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네. 대표님 저희들이 그동안 모은 자료 네, 데이터 통계나 이런 거를 네, 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별거 안 되지만 네. 그리고 출산- 언론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 통과해 준 거 칭찬 좀 해주세요. 네. 그래야지 다음 후속 조치도 더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잘한 건 잘했다고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고맙습니다, 야, 그래도. 요즘 뭐 여야가 뭐 이런저런 이슈로 서로 대치만 하는데 네. 이 문제는 그래도 어떻게 잘 서로 합의해서 합의를 해줬으니까. 했었는데 칭찬을 네, 해주세요. 좀 알겠습니다. 언론에서.